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전용 방송 사반 가족회의 그 대망의 8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진짜 화장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근데 제가 꼭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네. 혹시 이 기자분들도 좀 보시나 봐요. 우리 진짜요? 사반 가족회의를. 진짜 이걸요? 제가 아까 너무 황당해가지고 네. 혹시 지금도 보고 계시면 좀 이 기사를 좀 내려주시거나 정정을 해주셔도 좋겠는데, 제가 사건 반장하고 사반 가족회의는 제 말투부터 예. 다르죠. 멘트가 아예 달라요. 그럼요. 다른 방송. 그럼. 근데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사건 반장에서 얘기를 했다고 기사가 나온 그때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셨길래?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친부가 그 미성년 성범죄 딸들을 저지른 거. 성폭행했다고 그래서 이거 사람도 아니다, 뭐 이거 사형시켜야 돼, 변호사 배지 떼면 이거 사형이야, 뭐 이랬잖아요. 네. 내가 사건 반장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방송에서 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어서 보다가 몰두해서 이게 그냥 사건 반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는 제가 편하게 말하는 곳이라 그렇죠. 이거를 기사로 쓰시면 제가 좀 이상해집니다. 알겠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건 혹시 지금도 제가 언론사를 말하기는 좀 그렇고 예. 그 기자분께서 혹시 보고 계시면 예. 그건 사건 반장 유튜브에서 발언한 내용이라 좀 수정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이 지난주 영상이 13만이 넘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보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아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었나 보네요. 제가 거의 무식한 변호사가 돼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근데 아닌데 사형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사형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막. 아니 평소에 조금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아니에요. 저 굉장히 젠틀한 이미지로 잘 포장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 유튜브를 그만둬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시면서. 너무 망가지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지금 아니에요. 방광 자극 방송이라고. 방광 자극 방송 시작합니다라고. 이게 길어요, 근데 사실. 타발 발라수아님이. 2시간을 연이어서 네. 하니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미처 본방에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댓글을 소개해드리는 사반 다시 보기. 이거 재밌더라. 재밌습니다. 이거 재밌어요. 다시 보기요? 네. 자, 이 기자. 재밌는 거 네. 읽으셔야 돼요. 재밌는 거. 이 부담이 가는데 첫 번째 이제 손정민 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고 손정민 씨 발인식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제 이 카타리나님께서 너무 자식 가진 부모님은 다 똑같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김야옹님께서 이 거짓말 탐지기하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는 만약에 이 손 씨 친구가 날 안 해요 그러면 방법 없어요. 강제는 못 해요. 진짜요? 네, 거짓말 탐지기는 강제할 수 없고 안 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지금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뭔가 혐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시도를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경찰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고, 제가 꼭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무슨 이 사건은 지금 그냥 살인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다는 그럼요. 거, 그거 꼭 좀 확인시켜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는 있잖아요. 만약에 어떻게 좀 이 거짓말 탐지기 수사 좀 협조해 달라. 근데 만약에 이도성 기자 만약에 친구가 그런 일을 같이 있다가 당했다 그러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일단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본인 상황이 또 이제 본인이 되게 결백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제 계속 저를 범인으로 몰아간다 이러면은 좀 어떻게 모를 것 같아요. 막 그 상황이 돼보지 못해서.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 참고인 그 진료와 정의님께서 참고인은 범죄 혐의자가 아닌데 그렇죠. 왜 이 함기한 지수가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대동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약간 그렇게 뭔가 좀 사람들로부터, 여론으로부터 그렇고, 그럼 자기가 자꾸 이제 피의자가 돼가는 것 같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조금 이해가 쉽게 되진 않죠. 나는 전혀 문제가 없고 결백한데 변호사를 선임한다. 근데 변호사님이나 주변에서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어요? 완전 그런 게 본인은 완전 그러니까 이제 괜찮은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인이지만 사실상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분. 그런 경우에는 변호사를 처음부터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언론 통해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불안하고 불편하니까, 또 나이가 좀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아직 사실 저도 확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친구 입장에서 만약에 그냥 자기는 같이 정민군하고 같이 놀다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가 지금 마치 언론으로부터 범인인 것처럼 이렇게 몰리는 게 너무 억울하면 휴대폰 문제, 신발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저는 앞서 밝혔으면 방송에서도 좋겠어요. 얘기했지만 자기 핸드폰 잃어버렸으면 전화는 한 거.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본인은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했을 거라는. 그러니까 내 핸드폰은 그렇게 세상에 없다. 아니거든요. 그래야 전화를 안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술김에 이렇게 해서 휴대폰을 양호보 기자가 갖고 왔으면
이제 양원복 거네? 뭐지? 하면서 내 거 양원복 갖고 갔나? 그럼 전화해보지.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가장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나 그런 이유 같은 것들은 아마 그 친구도 이게 지금 언론에서 계속 얘기 나와서 아마 알 거예요. 그 알겠죠. 변호사도 알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대중들이 막 불필요하게 오해하는 걸 막아줄 수 그래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도 진짜 의심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죠, 저희. 그러니까. 네, 상황이 또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이민호님께서 이 두 차례 최면 조사를 했는데 최면 조사는 증거로 채택이 되나요?라고 물어보셨어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최면 조사라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내가 그 장소를 몇 년 전에 갔는지 안 갔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2000 몇 년도에 거기를 간 것 같아요. 이제 최면 조사에 나오면 그걸 기초로 해서 수사에 도움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최면 조사에서 내가 범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의미 없고 다만 수사를 할 때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최면 조사거든요. 왜냐하면 좀 술을 마시고 있었던 일이잖아요. 술을 마시면 술 너무 많이 마시면 기억 잘 안 나거든. 이제 그럴 때 그 내재돼 있는 그 기억들을 끄집어내 보려고 지금 최면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럼 최면 조사에 뭐가 나왔다고 해서 이거 증거가 아니라 그걸로 추적해 나가는 거예요. 기소위에 그럼 증거로 제출할 때는 증거로가 아니라 참고 자료로만 내는 건가요? 이제 그게 다른 거 합쳐져야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 거지. 최면 조사에서 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 최면 조사가 별로 효과가 없었다고 그렇게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본인 입장에서 나는 여기에 말려들면 안 돼라고 막 계속 이렇게 되뇌고 있으면 별 최면을 하더라도 그게 효과가 최면 없잖아요. 조사는 내가 적극적으로 답답해서 나도 그거 기억하고 싶어요 해야 최면 조사가 의미가 생기죠. 그렇구나. 뭐 양호부 기자 저를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최면 걸어 내가 뭐야 이러면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유의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면 자체가 돼야 최면 통해서 내재돼 있는 뭔가 기억이 나오는데 나는 절대 최면 안 당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 최면 조사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죠. 자, 다음 걸로 넘어가 보죠. 네, 그 1,000원 주지 않았다고 이제 살해했다고 하는 그 사건 있잖아요. 오늘 이제 구속영장 네.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는데 김윤경님께서 심신미약이 아주 벼슬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인정이 될까요, 나중에? 저는 좀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인정이 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심신미약이 예전에는 무조건 감형해줬어야 됐거든요. 그쵸. 근데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판사가 판단해서 감형을 안 해줘도 돼요. 심신미약을 인정하고도 감형을 안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신미약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데 심신미약으로 감형은 안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양형이 얼마나 왜냐하면 너무 결과가 중대하잖아요. 아니 저는 아까 제가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저런 인간들 보면은 꼭 지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 본능적으로 저 찾나 봐. 와중에서.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너무 화가 나요. 여자 아니면 꼭 노인. 그리고 본인이 칼도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예 들고 나왔죠. 들고 나왔다는 건 오늘 하나 걸려봐 이거거든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소위 말하는 대상을 딱 정하지 않은 이런 정말 묻지마 범죄 같은 무동기 범죄 같은 이런 범죄는 이게 제일 위험해요. 예를 들어서 양원모 기자랑 저랑 막 싸우다가 칼을 들고 오면 제가 대비를 하잖아요. 저 나를 그렇죠. 찌를 수 있겠어.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냥 길 가는데 양원모 기자 쑥 찔렀어요. 그럼 대비가 안 돼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건 정말 엄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근데 저희가 소개를 했지만 이게 평소 약을 먹다가 이날 안 먹은 다음에 이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잖아요. 근데 김소연님께서 본인이 정신질환 있는 걸 알면서 약을 안 먹으면은 본인 과실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과실이지만 그렇다고 정신이 멀쩡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심신미약은 충분히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칼 들고 나와서 범행하고 집에 가서 바로 저 사람 죽였는데요. 좀 이상하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적 문제는 있지만 내가 약을 안 먹었다고 해서 너는 약을 안 먹어서 너 책임입니까? 이건 심신미약이 아니야. 이러진 않아요. 실제 범행할 때 정신 상태를 판단해야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좀 주변에서 가족들이 약이라도 좀 제대로 꼬박꼬박 먹게 이렇게 챙겨 관리를 해주면 그러니까요. 이거 진짜 괜찮아요. 관리가 됩니다, 이거. 그럼요. 그런데 가족의 무관심 아니면 혹은 혼자 살거나 그러니까 가족들도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그렇지, 그렇죠. 그렇죠. 같이 안 살거나 네, 그런 경우 말씀하신 많아요. 것처럼.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이 정신병원의 강제 입원도 굉장히 어려워졌잖아요. 맞아요. 요건도 복잡해지고 이게 참 양날의 검인 게 요걸 너무 쉽게 하면 그렇죠. 그냥 대충 맞아요. 그래서 재산 분쟁 뭐 이런 보고할 때 거. 그냥 네. 그래. 눈 떠보면 정신병원이야.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어렵게 하자 했더니 어렵게 했더니 이제 이런 일이 또 생겨요. 아이, 네. 이런 거를 국회의원들이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진짜 이 사회가 안전하게 뭐 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대표적인 사건이 안인득 사건이었잖아요. 맞아요. 가족들이 이제 방치함으로 그래. 인해서 계속 환청 들린다, 정신상 증세를 보이다 결국에는 끔찍한 사건까지 그러니까요. 벌어졌는데 이 격리만 잘 시키고 치료만 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범죄인데. 그러니까요. 자, 뭐 다음 거 좀 더 소개해 네, 주시죠. 이 책 텀블러 책 공무원 아, 관련해서 이거 들어. 너무- 정말 나 오바이트 못하네. 쏠려. 이거는 이거 진짜. 저는 이게 저희는 취재를 하고 이 내용을 너무 로우한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래. 책이라고 말씀을 드리자 그래. 뭔지 다 알고 정말 있잖아요. 점잖은 아니, 표현이잖아. 참고로 침은 타액이에요. 그렇지. 책이라고 저 하면은 그림만 보면 딱 아세요. 진짜. 아마 지금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뭔지 다 아실 것 그래. 같아요. 아유, 아우 나 더러워 진짜. 죽겠네 정말. 그래서 이제 하이랜더님께서 이게 이게 어떻게 재물손괴로 처벌하고 네. 이렇게 가볍게 처벌하면 이거 나중에 더 심각한 범죄도 저지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면 그때 더 중하게 처벌이 되겠죠. 아니 저는 진짜 그런데 이거 보면서 네. 저 인간이 네. 저 여성분이 이게 6번 반복됐던 거라잖아요. 네. 그 6번 하는 동안에 옆에서 보면서 키득키득거렸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걸 가지고 나 진짜 성적으로 흥분하는 거예요. 완전 변태라니까. 이거 완전 변태. 근데 와, 이거 어쩜 좋아. 이게 저도 이걸 사건을 보고 오늘 무조건 사건 만져 사겠구나 생각해서 또 양원 보기 잘하고 좋아하거든. 그래서 아니 제가 이거-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아니, 이렇게 양자 말씀하시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니, 아니고요. 소재로서 다루고 그렇지, 싶은 그렇지.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고르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좀 재밌어서 하자 그랬죠 이거. 저희 CP가 말을 고르는 너듬지 겁니다. 말고. 저희 CP가. 네. 예, 아무튼. 근데 저도 이걸 물론 보면서 저도 할 이게 줄 알았어요, 이거. 무슨 죄라고 해야 될까? 다른 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도 한번 머릿속으로 쭉 생각해봤는데 진짜 없더라고. 아니 근데 이게 만약에 이런 책을 넣은 음료를 마시면은 네. 이게 뭐 폭행이나 상해죄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그거 먹는다고 죽진 않거든요. 근데 다치진 않거든요.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그 치료를 받으면 상해죄로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계속 이제 뭐 저기 이 부하 직원한테 욕하고 뭐 하고 계속해서 막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아서 나 이제 회사도 못 다니겠다 해서 정신병원에 다녀서 진단서 받았어요. 그 경우 상해로 인정을 해줬어요. 작년부터 예전에 교과서에서만 나왔었는데 근데 요거는 그건 안 돼요. 상해가 되게 불가능해요. 이거는 이게 불가능해요. 예, 이거는 상해가 되긴 불가능하고 만약에 거기다 이제 자기 책에다가 뭔가 좀 안 좋은 약을 탔다. 이제 그러면 이제 상해가 될 수 있겠죠. 그 독극물이나 뭐 이런 거. 예. 실제로 이제 피해를 예, 신체적인 근데 피해를 입어야. 여기는 책만 넣었으니까 때린 것도 아니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몰래 했잖아. 몰래 해서 키득키득 하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나머지 죄가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저도 궁금한 게 이 사건 보면서 이 몸에 묻히거나 옷에 뿌리거나 하면은 이거는 강제추행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닿잖아. 근데 이제 그 음료에 넣어서 마시게 해서 그건 손에 안 닿잖아요, 내 손이. 아니 속에 닿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걔는 내 몸 밖으로 나가려니까 그 닿고 한 거는 그거는 이제 하여튼 여성분 입장에서 너무너무 화날 일이지만 이게 성범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는요. 그런 것도 강제추행 안 됐었어요. 그렇죠. 이제 많이 바뀌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앞에 여성 놓고 뒤에서 막 그런 짓 몹쓸 짓한 그런 인간들도 옛날에는 이거 처벌이 참 어려웠거든요. 접촉이 없었다는 네, 얘기고요. 근데 그 정도 물리적 거리가 있으면 그것도 변호사님 지금 사실상 폭행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토 나오신다고 저도 더러워 죽겠어. 예. 그만 좀 딴 거. 말하시죠. 예. 그만. 넘어가시죠. 그냥 설명하기도 힘들어. 성범죄로 처벌도 안 되느냐 욕이나 하죠. 이 개나리 같은 인간아 진짜. 아우. 진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죠. 자 내일 사건 반장에서 다룰 수도 있을 법한 사건들을 모아 소개해드리는 사반 미리 보기 시간입니다. 근데 이 전날 한 거 다음 날 한 적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 믿어주세요. 왜냐면 내가 내일 안 있었나요? 나오니까. 내일 안 나오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안 나오니까 모르지. 안 나오니까 이 정도 몰라요.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면 이제 다루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자, 첫 번째 뉴스. 전 여친의 넌 이제 죽었어 등 189회 협박 문자 보낸 30대. 자, 이 기자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게 한 30대 남성이 여성분과 이제 3개월 정도 교제를 했는데 이별 통보를 받고서 연락이 했는데 안 받으니까 여기서 이제 막 협박 문자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넌 이제 죽었다. 아이고. 집에 착각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좀 그 보수 성향을 가진 일간 베스트 활동을 하시나 봐요. 아이고. 일배 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어요. 이게 총 이제 189차례에 걸쳐서 이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성,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해서 협박한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 보낸 메시지 가운데 27건이 협박죄가 적용된다고 봤고요.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왜 이러고 살아? 왜 이러고 진짜 살아? 찌질하다. 찌질한 놈 진짜. 근데 저는 이거 좀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여기서 더 나가잖아요. 6개월 후에 이제 나오면 어떡할 거야? 제가 걱정하는 게 가만히 그겁니다. 있겠어요? 그거죠. 이게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내가 콩밥 먹고 나왔다면 다시 너에 간다 또 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예전 같으면 이거보다 더 약하게 처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실형이라도 선고돼 다행이긴 한데 저는 이제 제일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면 이제 걱정되는 게 그 이후의 여성. 어떻게 보호해 줄 건가?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실제 그런 사건도 있었고 많죠. 말이에요. 보복범죄가 그리고 많죠. 스마트워치 지급했는데 그 위치가 잘 못 찾아가지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기서 처벌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다음에 욕하고 싶다 진짜. 세까지 나왔습니다. 예, 십장생도 네. 있고 남자 개나리도 세까지 있고요. 나왔습니다. 십장생 이것까지 되는 거예요. 십장생. 아이, 뭐 십장생. 아유, 십장생이 십장생. 나왔을 때 그 뒤에 여성을 어떻게 보호할지 그거 좀 정확하게 여성한테 해줘야 그럼 돼요. 그 접근 금지 명령이나 보호 관찰, 그 보호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접근금지 명령 받고 오면 똑같잖아요. 뭐 접근금지 명령할 때 어디 묶어놓는 게 아닌데. 며칠 전에 저희가 그 사건 다뤘어요. 비슷한 사건이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접근금지 명령 그냥 받고 땡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진짜 신변보호를 제대로 해줘야 아 내가 그래도 이런 거 신고를 해도 되겠구나 생각하지. 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런 피해본 여성분들이 지금 내가 신고를 해서 얘가 처벌받으면 저 개나리 십장생이 분명 나중에 또 찾아올 텐데 이 생각하면 신고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경찰, 우리 공권력은 정말 이런 피해자는 우리가 끝까지 보호한다 이런 모습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신변 보호는 보통 어떤 나온 다음에 세상에 네. 다시 나온 다음에 뭔가 이 실질적인 위협 같은 게 있어야 보통 이제 보통 받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불안하다고 하시면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거 지급하는 거 정도인데 하여튼 좀 뭔가 이런 류의 피해자들 그리고 이런 애들 나오면 문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진짜 보복할 수 있어요. 찾아오고 아우, 할 수도 그럼요. 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이거 수사기관에서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산개 차에 매달고 운전한 50대 고의성 부족 무혐의. 저도 이 사건 조금 충격적이었는데요. 뭐야 이게? 사진 봤어요 혹시? 저 봤어요. 봤는데 아우. 이게 지난 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뭐 하는 인간이야, 경찰에 이제 저거 강아지를 저런 식으로 차에 달고 다니다가 죽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동물권 보호 단체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이 운전자를 처벌하라고 이제 요구를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경찰에서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혐의 없음 처분을 하게 된 게 이게 학대를 할 고의가 있었느냐 그렇게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취지라서요. 이 혐의를 입증해야 되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이제 무혐의 처분을 근데 이게 황당한 게 그 개를 앞에다 매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죄가 나온 이유는요. 무혐의로 끝난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알고 매달고 갔으면 무조건 유죄죠. 예. 네, 그건 100% 유죄예요. 달리는 차에 매달고 그냥 갔으면. 그 근데 뭐 여러 비슷한 일도 있었죠. 근데 아니 나 아는 사람이 거기다 걔를 묶어놨는데 내가 그걸 두고 깜빡했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 뭐 무혐의 지금 다 그러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했더라고요. 본인이 응했나 봐요. 나 진짜 몰랐다. 내가 걔 있는 줄 알았으면 내가 그랬겠어? 근데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도 유의미한 결과 안 나왔던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게 우리가 동물권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죠. 만약에 고의성이 없고 이 개가 다른 사람 거면 이제 재물손괴가 돼야 되는데 재물손괴는 고의만 인정이 되거든요. 과실은 인정이 안 돼요. 재물손괴죄는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 학대라면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학대도 아닌 거고 일단 이 사람 주장으로는 그러니까 이걸 입증할 뭔가 이 사람이 알고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딱 입증할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아니 뭐 쉽지가 않아요. 이해는 가는데 네. 개를 만약에 뒤에다 매달고 왔으면 뭐 몰랐어요. 안 보이니까. 근데 앞에다 했으면 일단 이게 주행 앞으로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제 이게 사이더미러나 이게 만약 앞에서 이렇게 옆으로 끌려갔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았을 거랄 만한 볼만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상한데.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 동물학대 관련해서는 아직도 약해요. 아니 모르면 다 무죄예요, 그냥? 모르면 무죄긴 하죠. 아니 진짜 몰랐는지를 증명할 수도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명을 검사랑 그렇죠. 경찰이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니까. 되니까요. 입증 책임이 제가 안 수사기관에 그랬는데요가 아니고요. 원래 이런 범죄가 딱 터지면 수사기관에서 너 알고 했지라는 걸 다 입증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게 참 힘들죠. 그래서 이 운전자는 당시에 이제 지인이 차에 개를 묶어놨다고 연락은 했는데 이게 바빠서 자기가 실제로 묶여있는지 그러니까. 몰랐다 이런 식으로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진술을 뒤엎을 만한 증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증거가 없었던 거죠. 그 뭐 보거나 한 게 영상이 그렇지, 찍히고 그렇지, 여기 그렇지. 개가 있네 하고 영상이 찍히거나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어 뭐 이러면서 했다거나. 네네 그래 해야 되는데 이미 자기가 운전하고 보니까 개가 죽어 있었다라고 확인한 것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뭐 하늘이 알고 땅이 알 겁니다. 본인 뭐
진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야 뭐.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다음 뉴스 어떤 이거 정말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격리 정훈 4년 공개 열애 끝에 결별. 맞습니다. 야, 이거 요새 나 이거 너무 충격. 솔직히 왜 오늘 충격적이신 거예요? 오늘 본방에서 이거 하고 싶었어요. 이걸요? 그래요? 예, 정진훈 씨가 네. 자기 군대 갔을 때도 격리 씨가 그렇죠. 고무신 거꾸로 안 신었다고 한 번 어떤 예능 나와가지고 맞아요. 펑펑 울었지. 경리야 나 펑펑 너무 고마워 울었어요. 그게 지난해 11월이야. 근데 뭐 이렇게 뭐 충격적이에요. 이 뭐 이 남녀 관계라는 게 어떤 일이 아, 있을지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요. 아니 뭐 내가 연애를 안 해서 나만 모르는 건가? 그러니까 혼자 충격을 받는 거야. 아니 결혼해 아니, 다 안다는 남녀 건가, 관계 지금? 어떤 일인지 저희가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 만나서 헤어질 수 있는 거지 뭘 그렇게. 아니 근데 막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펑펑 울었는데 그 당시엔 진심인 거죠. 아니 이게 한 번 울었다고 그러면 갑자기 헤어져야 될 상황인데도 내가 한 번 울었으니 끝까지 살아야 돼? 아니 뭐 아무튼 왜 뭐가 충격적이야? 그게 충격적인 자, 거고 아무튼 둘이 설명 좀 해줘요. 이 그런가 보지. 정진훈 이 가수 정진훈 가수 경리는 이제 2019년에 11월부터 이제 공개 열애를 시작했어요. 그냥 3년 좀 넘게 만났었는데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공개적으로 우리 잘 만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양 앵커 같은 경우에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2017년 말부터 만났는데 2년 만에 이제 열애를 인정했고 결국에는 이렇게 헤어졌는데 당시 열애를 인정하던 와중에서도 직접 뭐 잘 예쁘게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군대까지 다 끝나고 나서 4년 열애 끝에 저렇게 결별하게 된 상황입니다. 정진훈 씨는 2AM이고 그렇죠. 경리 씨는 나인뮤지스. 나인뮤지스죠. 예, 지금 뭐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누군지 모르시는. 예.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뭐 왜 충격적이에요? 왜 한 거예요? 아니. 그걸 도대체? 지금 연예인 아니. 두 분이 사귀다가 결별해서 이제 동료를 남겠다는데 이게 아니, 왜 그러니까- 충격인데 이게 지금 도대체? 아니, 그러니까 너무 진짜 결혼까지 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이 커플이 이 커플 되게 좋아했구나. 아니 저는 진짜 이 정진훈 씨가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리 씨가 이제 군대를 간 남자친구를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주변에서. 이것 때문에 하고 싶으셨나 봐요, 오늘 아이템을. 진짜 내가 이해가 안 돼서 나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연예 기사 좋아하시잖아요. 연예 기사는 좋아하는데 누구 만나고 헤어지고 뭐가 중요해 그렇게? 일단 한 가지만 정리해드리면 가수 네. 경리 씨 모르는 분들 위해서 2012년에 나인뮤지스로 데뷔했고 현재는 JTBC 언더커버 맞아. 드라마에 출연 중이라고 하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도 많은데 JTBC 굳이 이거를 언더커버. 또 해가지고. 네, 자, 뭐 누구 또 댓글 읽어주세요. 네 댓글 보시면은 백현민님께서 양반장 제발 연애 좀 하라고. 아니 좀 소개 그러니까- 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말씀만 본인이 안 마시고. 하니까 예. 하다 깨지는 것만 봐도 이렇게 깜짝 가슴이 놀라나 아픈 봐. 거죠. 아유. 좀 뭐 아무튼 아무튼 뭐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가죠. 자, 우리 일상 속 소소한 얘기를 콕 집어 다뤄보는 사반 가족회의 오늘의 안건입니다. 자, 이번 주제도 정말 충격적인데요. 옆집으로 잘못 배송된 밥솥 그 집에서 쓰고 있었다. 야, 이거 진짜 이거 양 뭐네 그런 거. 아니 남고 오면 그냥 둬야지 그걸 집에서 써. 자기가 밥솥 안 일단 이 안 한 시켰을 온라인 텐데. 커뮤니티에 네. 올라온 글인데요. 이 글쓴이가 이 밥솥이 고장나서 40만 원 가량의 밥솥을 인터넷에서 주문했는데 네. 이틀 뒤에 이제 택배 배송이 완료됐다는 문자가 온 거예요. 그렇지. 근데 네. 택배가 없어요. 혹시나 해서 이제 관리실 택배 보관소 갔는데 거기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택배 직원한테 전화했더니 관리실에 보관을 했다는 거예요. 거기 있어야 될 게 없어서 이제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관리실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제 CCTV를 돌려봤더니 옆동 주민이 이제 가져간 게 확인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왜 가져갔대 근데? 왜냐하면 이제 분류를 할 때 동호수를 잘못해갖고 잘못된 곳에 놨다는 네. 거예요. 관리실에서 이제 자기 건 줄 알고 가져가서 얘기했는데 내 가져가서 잘못 가져간 분한테 가져가서 제 겁니다라고 했더니 아들이 잘못 보낸 줄 알고 있었다. 그러고서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밥솥을 예, 일단 뭐 이 찾았으니 됐다라고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이게 너무 이거 남이 쓰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찝찝했다는 결과적으로. 거죠. 이걸 그래서 남 집에서 밥 짓고 왔던 거를 집에서 새거 샀는데 나는 이거 근데 황당하네 저는 진짜. 이거 비슷한 경우가 야, 있었어요. 이거 진짜 골 비슷한 경우가 때린다, 있었던 게 네. 제가 이제 저희 집에 택배가 왔는데 저희 집에 가끔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 저희 집으로 보내시는 본인한테 네. 오신 거를 보내기도 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썼나 보다 여기는. 전혀 모르는 이름으로 왔는데 네. 저희 집 주소가 맞았어요.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그냥 방치를 했죠. 제 이름으로 온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상하다 싶어서 나중에 이제 며칠 지나도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 모르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거기 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했더니 다른 동 사시는 분인데 그 선물을 네. 받았는데
선물을 저희 집으로 잘못 보낸 거예요. 보내신 분이. 아. 근데 그게 또 음식이었어요. 음식. 신선식품이어가지고 이제 그분이 제가 전화해서 이게 뭐 갖다 드리겠다라고 했더니 먹으라 그랬나? 본인이 좀 시간이 안 맞는다고 가져가기 어렵다고 그냥 저한테 땡 잡았네. 대신 사진만 좀 찍어서 이거는 보내달라고 아주 하셔가지고 뭐 그냥 해피엔딩인 그렇지, 거고. 그렇지. 사진만 찍어서 좀 보내달라고 선물 받은 거니까 사진 찍어 보내달라고 보내고 저희가 이제 좋은 분 만났네. 그러니까. 밥솥은 그냥 드릴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쵸. 밥솥 필요해서 샀는데. 아니 뭐 선배는 그런 경우 없으세요? 저는 저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저런 경우는 뭐 아니 이상하게 근데 요즘에 네. 제가 있습니다. 쿠팡에서 네. 뭔가 왔어요. 네. 근데 옆 동네 거예요. 네. 근데 그 호수는 맞아. 그러니까 이 배달하는 양반이 착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제게 아니니까 뭐 나중에 또 가서 가져가겠지 싶어서 제가 지금 문 앞에다 그대로 놓고 있거든요. 네. 2달 지났습니다. 안 갖고 가고 있어요. 그 이제 안 온 분도 이제 까먹으셨을 수도 그렇지. 있겠네요. 잘못. 아니 그럼 그 원 주인이 주문한 사람이 컴플레인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걸 안 하셨을 수도 있죠. 까먹고. 요즘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너무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막 여기저기 그쵸, 다 그쵸. 주문해가지고 네. 시킨 걸 까먹거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까먹을 수 있어요. 저도 며칠 뒤에 배송이 안 됐는데 까먹고 열 있다가 개씩 시켰으면 하나가 내가 시켰다는 사실 자체 잃어버리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너무 너무 많이 많이 시키면. 저도 많이 그래요. 아, 그래서 가끔 저도 제가 시킨 게 다 왔는지 나중에 되돌아보면 아니 생각해 근데 볼 거기 때가 있는데 번호가 써 있잖아요. 그 원래 받으실 분의 번호가. 전화번호 안 적혀 있지. 안 적혀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 전화번호 안. 아. 지금 뭐 이게 눈빛이 뭐야? 아 저는 전화해서 못 찾아 믿네. 드렸으니까. 못 믿어. 저는 지금 이게 직접 전화해서 찾아 아니, 드렸는데 내가 봐도 그걸 왜 안 하셨을까? 내가 봐도 알아. 우건 감독님 아니, 이거 지금- 표정을 아니 잡았어요. 지금 다른 동뭐그 얼마나 얍삽하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 집에 그냥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거. 그러니까요. 아니 그건 또 귀찮죠. 아이 그걸 아니 찾아 근데 드렸으면 만약에 됐는데. 여자분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걸 들고 가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아니, 그러니까 수 뭐 있으니까. 여자분이 거고 다 알면 갖다 줘야지. 아니 그거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그러니까. 전달해 달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잘하면 절도죄 되겠는데? 점유물 이탈 횡령 때문에. 점유이탈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두 사람? 아니 다른 사람 물건인 거 알고 지금 했으면 나를 막 아직 어떻게- 방치해뒀고 고의는 없으니까 지금 죄는 저를 안 될 것 보내고 같긴 싶은 한데. 겁니까 지금? 아직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입건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입건 가능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 이게 이런 거 오면은 이렇게 뭐 물론 본인이 찾아서 그냥 갖다 줄 그 의무까지 법적으로는 없겠지만 지금 여성분 아무튼- 거라는 것까지 아니, 알잖아 아직 그죠? 선배 그 뭐 저는 알았어요. 오늘 어찌 됐건. 오늘 집에 가서 그러면 갖다 줄게요. 알겠습니다. 갖다 줘요. 약속을 네. 하셨네요. 자, 근데 법적으로. 법적으로 네. 이게 이게 밥솥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이거 절도죄 될 것 같아요. 돼요? 네. 돌려줘도? 아니 아까 그랬잖아요. 자기는 밥솥을 시킨 적이 없고 예. 아들이 보낸 줄 알았다. 그럼 아들이 보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죠. 원래 원칙적으로. 근데 그냥 썼어요. 그럼 저는 미필적 고의라도 있을 것 같아. 미필적 고의라도. 필적. 네. 저도 그게 의심됩니다. 네, 미필적 고의라도 있다고 과연 생각이 몰랐을까? 들고 이거는 제가 밥솥이 그대로 있긴 해도 이게 남 집에서 밥 짓던 걸 새 거 사고 와서 집에서 먹으면 얼마나 찝찝해요. 찝찝하죠. 이게 금액 이 손해가 얼마인지 측정하기 좀 애매하긴 할 텐데 저는 이 정도 되면은 그 밥솥 쓰신 분이 자신이 쓰고 본인이 쓰고 새 밥솥 사줘야죠. 이거 갖다 제가 밥 한 번 했으니까 갖다 쓰세요는 좀 그렇지 않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글을 사연을 올린 분도 네. 그걸 돌려 받아놓고 일주일째 찝찝해가지고 밥을 못 지어 먹고 있대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당당하게 요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놔라.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뭐 하는 짓이냐. 아니 그 아들이 보낸 줄 알았으면 아들한테 전화해서 확인을 해보던가. 그것도 안 하고 아니 뭐 나한테 안 온 거도 어쩔 수 없어라고 썼으면 그거는 형사적으로 처벌도 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물건이라도 그렇다 치는데 제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비슷한 글을 봤거든요. 네. 치킨을 시켰는데 옆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한테 온 줄 알고 좀 조금 먹었대요. 네. 남은 걸 돌려주면서 야, 오늘 그거 그 먹은 것만큼만 양보도 아니고 먹은 지금. 것만큼만 이게 뭐 2만 원짜리였으면 우리가 뭐 한 치킨은 5천 원씩 진짜 먹었으니까 얍삽하다. 5천 원만 준다.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이제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옆집에 가서 치킨을 몇 개 먹고 뭐 양념도 좀 묻어 있고 먹고 싶어요? 먹기 싫죠. 야, 세 조각이 없으면 세 조각이면 얼마가 아니라 그 먹기 싫잖아 그거는. 그래서 글쓴이도 이거 드시고 이거 다 돈 줘야 내놓으라 되는 거 그래야지. 아니냐 분통을 터트리면서 이제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아니 이런 그럼 경우 그 뭐 어떻게 그럼 조각만 그 어치만 그 일단 그것만 받고 어. 돈을 못 주겠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이제 공분에 차가지고 진짜 이제 글을 나쁜 놈이네 올렸거든요. 그러면. 약간 만 원에 네 조각 예를 들어서 네 조각인데 한 조각 먹고 한 7,500원만. 무슨 KFC 뭐 켄터키 아니, 프라이드도 그러니까 이게 또 아니고 치킨 이거. 값도 있고 이게 추가적으로 하고 배달비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못 내겠다는 거죠.
아, 배달비. 배달비라든지 뭐 요즘에 추가로 했던 예. 팡 거기서 하면 배달비 뭐 1,000원, 3,000원 막 이렇게 네네네. 되더라고. 그런 것까지는 이게 그러네. 그 변호사님 말처럼 나는 이거를 다 못 먹게 됐으니까 이거 다 줘야 되는데 아니, 왜 그러니까, 안 주냐? 밥솥은 그렇다 치고 치킨은 내가 안 시켰으면 안 오잖아요. 치킨은 내가 안 시켰으면 안 오지.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야, 씨, 그걸 어떻게 먹어? 씨, 새로 사줘야지 막 지금 그러겠어요. 아니, 그걸 배달 온 걸 누가 뜯어서 한 조각을 먹고 있으면 그 못 먹을 음식이 돼버린다니까 진짜. 그거는 같이 일행도 아니고. 아니, 변호사님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그 치킨 뺏긴 그 양반이 뭐 어떻게 법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이것도 역시 청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안 시켰잖아 치킨. 치킨은 내가 안 시켰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절도도 절도지만 그 실수로 계좌로 돈 잘못 보내는 경우 있잖아요. 예. 차고 송금이라 그러죠. 예, 그걸 예. 아이고 어려운 말로 하면. 예, 예. 근데 양 기자도 보려는데 마지막 버튼을 2로 잘못 눌러가지고 엉뚱한 사람한테 가는 예, 경우. 예, 예. 이게 횡령이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차고 송금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치킨 옆집으로 보냈으면 그럼 잘못 이것도 보냈네. 횡령도 될 수 있다는 횡령. 어. 횡령. 그러네요. 횡령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치킨 배고프다. 하여튼 시키지 않은 치킨이 왔을 때는 항상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먹는 분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냥 왜 그러지? 나 몰랐어요. 막 발연기하면서. 그러니까. 나 진짜. 배고파. 알겠습니다. 자, 뭐 더 하실 말씀 없죠? 이제 그만해도 돼요. 예. 너무 아쉬워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게 사실 이제 슬슬 한계가 와. 화장실이 가야지 아, 이제 진짜 화장실. 화장실이. 방광의 조임이 막 이렇게 이게 느껴지시니까. 내가 보니까 건강에 별로 안 좋겠어 이게. 예, 뭐 아무튼 비뇨기과 잘 네.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끝까지 정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너무 감사한 것이 네. 지금 뭐 김부겸 총리 후보자 막 인사청문회도 하고 있잖아요. 그거보다 이거 훨씬 재밌지. 그러니까 지금 거의 나가시진 않으셨어.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8번째 사반 가족회의 오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